안녕하세요. 기현입니다. 요즘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주 3일만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남편과 함께 세븐아워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분도 함께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함께 일하고 있는 저쪽 캐나다에 살고 있는 쌤들도 거의 지금 40명이 되거든요. 언뜻 보면은 되게 바쁠 것 같고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사업도 운영하고 너무 바쁠 것 같다라는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의 영상을 지금까지 봐오신 분들이나 블로그 글을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일을 하는 시간을 굉장히 조절을 하면서 조금만 일을 하고 일주일에 한 20시간에서 25시간 정도만 일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다른 창업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도 일을 포기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 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내가 조금 그 감을 잡았다 해야 될지 아무튼 그게 계속 잘 돌아가게 되면은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경우도 상당히 또 있어요. 조금 이건 다른 얘기지만 더 추가를 하면 저는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느꼈는데 일에도 꿈에도 빈부격차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일이 많은 사람들은 점점 일이 더 많아지고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사람은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고 꿈을 많이 이루는 사람이 또 더 많은 꿈을 이루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됐어요. 이제 아무래도 그 사람이 일적인 면에서는 어쨌든 사람들의 수요를 잘 충족시키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유는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뭐 작곡도 잘하고 아마 책을 써도 책도 잘 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젠 어떤 상황이 되냐면 아이유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고 사람들이 요청하는 일이 너무 많아지는데 그 중에서는 한 일부만 뭐 예를 들어 100가지 일이 있고 뭐 200가지 일이 있어도 그 중에 한 가지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아이유랑 저를 비교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어쨌든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예전에 비해서 일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예전보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대학생 때 처음에 창업을 시작했을 때는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나 지금까지 공부 열심히 했는데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네 그랬었는데 이제 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사업이 이렇게 되고 또 유튜브나 블로그나 여러 가지를 하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졌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말은 전혀 아니고 예를 들어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이제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뭐 광고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진짜 한 2, 30개 중에 한 개를 할까 말까 이렇게 하거든요. 이뿐 아니라 모든 일이 그래요. 뭐 강의 같은 거나 이런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면 저는 매일매일 일만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주는 일을 받아서 하는 프리랜서만은 아니잖아요. 내가 스스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더 많은 일들을 만들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되게 많죠.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걸 포기한다는 거는 결국엔 돈을 포기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주변에서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내가 많은 일 중에 포기하고 일부의 일만 해야 된다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거를 포기해야 될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조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걸 안 버는 것이 상당히 이제 심리적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분명히.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일을 더 많이 하고 돈을 더 많이 벌수록 내가 또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저는 책 읽는 시간을 포기해야 돼요. 근데 저한테 책 읽는 시간은 너무 소중하고 제가 얼마를 주든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만큼 저는 책 읽는 시간의 가치를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뭐 사람들과 노는 시간, 내가 좋아하는 이렇게 릴렉스 하는 시간, 이렇게 쉬는 시간, 그리고 뭐 내가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뭐 나의 마음에 약간 대한 시간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면 저는 차라리 돈을 포기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치 돈을 주고 그 시간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맡았다면 나는 30만 원을 더 벌었고 50만 원을 더 벌 수 있었을 텐데 나는 그걸 안 하기로 하고 그 시간에 뭐 친구랑 놀거나 동생이랑 놀거나 아니면은 나만의 쉬는 시간을 가지거나 독서를 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이게 다른 분들에게 좀 어려운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다른 일들, 지금 얘기한 이런 일들의 가치를 완전하게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가치를 완전히 모른다는 건 아닌데 피부로 느끼지 못했다? 약간 그런 거?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대학생인데 뭐
토요일, 일요일에 뭐 알바자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일을 하는 게 낫지. 일을 해서 돈을 벌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겠죠. 왜냐면 내가 뭐 일 안 한다고 뭐 대단한 일 하냐. 그냥 뭐 토요일, 일요일에 집에서 뒹굴거리거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집에 있어도 낮잠 자고 그 일은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돈을 버는 게 낫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했던 적이 되게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그만큼 어떤 돈 버는 일 외의 것들에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경험하지 못해서 몰랐던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캐나다에 여행을 가기 전에는 캐나다에 여행을 가는 게 그렇게 좋은지 몰랐고, 또 자연을 그렇게 보는 게 그만큼 좋은지는 몰랐어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만큼 소중한 일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너 30만 원, 50만 원, 10만 원 포기하고라도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사랑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돈을 포기할 만큼 소중한 시간, 소중한 경험은 무엇인가요? 일을 그러면 많은 일 중에 일부만 선택한다면 일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저는 되도록이면 일을 선택할 때 지속성이 있는 일을 선택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내가 딱 한 번 일을 하고 딱 한 번 돈을 받고 끝나는 것보다는 나중에 까지 효과를 미치는 일,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시간을 들여서 만들었을 때 딱 한 번 보여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뭐 1년 뒤에도 뭐 6개월 뒤에도 누군가가 또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차피 내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배우게 되는 게 있어요. 영상을 촬영하는 방법, 컨텐츠를 만드는 법,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고, 이 스킬들은 나중에 제가 뭐 뭔가를 할 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겸사겸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지금만 도움이 되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도움이 될 일을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전화영어를 창업을 했을 때도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영어 그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는 몰랐어요.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건, 어차피 내가 영어 공부를 앞으로도 할 건데 전화 영어를 창업을 해서 같이 하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 이렇게 지속성을 확인해 보고 나름대로 일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이렇게 세세한 것들보다 큰 그림을 보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고요. 큰 그림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저는 그 가치관, 큰 그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지금 제가 내린 결론은 나는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살고 그 끈끈한 관계 속에서 편안한 마음을 누리면서 사는 거, 그리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방향, 그게 저의 방향이에요. 제 인생의 큰 방향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일을 선택할 때 이 일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맞나 틀리나를 확인을 해가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수도 없이 해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쓸데없는 데에 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라는 게, 내가 수많은 나의 노력과 시간들을 투입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되게 나한테 덜 가치 있는 것이었다면 되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열심히 뛰고 막 달려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잠시 멈춰서서 한 걸음 뒤로 이렇게 물러서서 내 삶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나에게 소중한 게 뭘까? 가치 있는 게 뭘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에는. 요즘 제가 회사 멤버들이랑 같이 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딱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철학이라는 건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전체를 본 다음에 Why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돈 걱정이 되면 어떡하죠? 돈이 없으면 불안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기준이 없으면 불안한 것 같아요.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내가 정확히 많다는 기준이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을 벌고 600만 원 벌고 700만 원 벌어도 내가 이게 많은 건가? 괜찮은 건가? 이 정도 모으면 되는 건가? 아마 그 사람도 그렇게 안정적인 그 심리적 상태를 갖고 있진 않을 확률이 높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게 최저 생계비를 확인하고 그 기준을 세워놔요. 나는 한 달에 이만큼을 벌어야 돼. 나는 200만 원을 벌어야 돼. 뭐 예를 들어 200 아니면 100만 원을 벌어야 돼.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이
이상이 되는 거는 그냥 플러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꼭 최소한 생계를 위해서 내가 100만 원은 꼭 벌어야 되겠어 라는 생각이 있으면 이거는 반드시 벌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 놓고요. 이거는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사업의 그 수입은 되게 변동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전화 영어 사업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가 하는 강의나 유튜브만 해도 뭐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버는 것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거는 제가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만들어 온 거고요. 이걸 듣고 이 상황이 지금 나와 다르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도 예전에는 이 상황이 아니었을 때에도 저는 똑같이 최저 생계비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최소한의 생계비를 정해놓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되 이 이상의 것은 내가 돈에 집중해서 막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보다 가치를 추구를 하는 거죠. 사업을 할 때도 신기하게 돈이 아니라 가치를 추구할 때 결국 돈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내가 사람들을 위해 뭘 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는 거, 또 나만의 어떤 독특함을 찾아 나가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수요와 필요를 계속해서 채워준다면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돈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 시간들을 많이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재밌고 창의적인 일들이 많이 나오고 무엇보다 사업은 인생의 일부일 뿐이죠.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 거지 사업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저 역시 이런 나름의 기준들을 세우게 된 것들이 계속 경험을 하고 내 마음을 관찰하고 어떤 실험을 해보면서 점점점 알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내 마음을 계속 관찰하면서 나한테 어떤 기준을 세워가면서 생각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에 대한 고민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말로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